네, 새해 부동산 시장 우병탁 신한은행 WM 사업부 부동산 팀장과 얘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요. 정부가 강남 3구와 용산구 빼고 규제를 모두 해제할 수도 있어 보인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정도로 해제가 이루어질까요? 네, 종전에도 그 서울 지역에서 규제 지역을 해제할 때에는 강남 3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를 먼저 해제하고 그 다음에 강남 3구를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이번에 용산구가 추가로 제외 대상에서 거론되고 있다는 점들을 제외하면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꺼번에 풀기보다는 4개 구를 제외한 핵심 4개 구를 제외한 나머지부터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일정 시기 지나서 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포함한 지역을 단계적으로 해제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 실제로 그런 전망이 있군요. 네. 그러니까 용산 같은 경우에는 국제업무지구 사업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용산 전체적으로 그 개발 호재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어서 집값의 불안 요소들이 아직 좀 많다고 일컬어지는 곳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결국에 집값이 급격하게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대책을 내놓는 걸 텐데 이렇게 집값이 급하게 떨어지는 경우에 사실 경제도 휘청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떤 우려들이 있는 건가요? 네, 사실 지난 한 3년에서 길게 보면 5년 동안 주택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현재 수준에서 보면 아직 떨어지고는 있지만 집값이 여전히 높은 편이기는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하면 집값이 조금 더 안정될 필요는 있는데 문제는 이 하락의 속도가 종전의 상승에 비해서도 너무 단기간에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 너무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청약 같은 문제에 있어서도 분양이 잘 안 되거나 하는 문제들이 생기면서 주요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도 자금의 경색이 일어나는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난해 추이를 좀 다시 되돌아보면 실제로 집값이 얼마나 떨어진 거예요? 네, 한국부동산원의 지수를 기준으로 보면 작년 2022년 11월을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2.75%가 떨어졌습니다. 비교해서 보자면 재작년 2021년에는 한 해 동안 9.62%가 상승을 했었고요. 종전의 상승 폭 대비해서도 굉장히 하락폭이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좀 더 직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부동산원의 가장 최근 통계, 그러니까 작년 11월 말 한 달 동안의 통계를 보면 마이너스 1.37%가 하락한 거거든요. 전국을 기준으로 봤을 맞습니다. 네, 한 달에 마이너스 1.37%가 떨어진 건데 이것이 그 전달인 10월 달에 0.77% 하락에 비해서 0.6%포인트나 떨어진 것이거든요. 작년 기준으로 보면 5월 이후에 11월까지, 통계가 나온 11월까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 그리고 떨어지는 폭도 점점 커지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걸 이제 체감하기 위해서 실제 시세를 기준으로 보면 개별 단지에서는 적게는 한 20%에서 많게는 30% 정도가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근데 이게 지역별로 또 좀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서울 같은 경우에 노원과 도봉 같은 강북 지역이 더 많이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강남 지역은 좀 덜 떨어졌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네, 실제 금액으로 보면 강남 지역 같은 경우가 이제 몇 억 단위로 떨어지는 것, 그러니까 총액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떨어지는 금액은 굉장히 좀 커 보이지만 실제로 강남 지역은 하락된 거래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대신에 노원, 도봉, 강북 같은 이런 지역들의 경우에는 거래량이 같이 수반되면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낙폭이 상대적으로 좀 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실제 아파트의 그 실거래가 현황을 좀 준비를 했는데 이게 지역별로 한 곳씩이에요. 그러니까 강남에 있는 아파트와 노원 그리고 광명에 있는 아파트를 좀 비교를 해봤는데 저 매매 실거래가 현황을 보면은 지금 노원이나 광명 같은 경우가 더 낙폭이 크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 상황입니까? 네, 맞습니다. 낙폭이 클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락된 거래가 상당히 주기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반대로 강남에 있는 아파트들도 하락된 거래가 나타나고는 있지만 종전의 상승에 많은 거래가 있었던 것 대비해서는 드물게 한 건 정도만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래가 드물고 그리고 가격 자체가 더 비싸니까 이제 떨어지는 가격 자체는 클 수 있지만 이 퍼센트로 따졌을 때, 요 비율로 따졌을 때는 이제 상대적으로 덜해 보인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자, 저희가 실제 매매 거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경매 시장을 봐도 이 부동산 하락 추세를 좀 볼 수 있다고요?
네, 경매는 보통 선행지표라고 많이 일컬어지게 되는데요. 서울 지역의 아파트의 경매 물건으로 좀 한정해서 놓고 보게 되면 종전에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하루 평균, 하루에 이제 경매 물건에 서울 아파트에 있는 것들이 20건에서 많아봐야 30건을 넘지 않았었습니다. 서울 예. 전체에서요. 상승기에는. 네, 지금 최근에 하락기에 접어들게 되면서 이 서울의 아파트 경매 물건이 한 200건에서 300건 정도까지 대폭 늘어났습니다. 오. 비율로 보면 전체 이제 10배 정도까지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예. 물론 아직 전체 서울의 주택 수, 아파트 수 대비해서는 그렇게 큰 수치는 아니기는 하지만 종전에는 서울의 아파트 경매 물건이 거의 없었던 점에서 대폭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예. 보통 경매가 매매 시장보다 한 6개월에서 늦으면 1년 6개월 정도 늦게 발행된다는 점을 놓고 보면 예. 이제 하락기에 접어들고 나서 한 6개월, 1년 정도가 되면서 경매 물건은 앞으로도 조금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거는 집의 대출금 부담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입니까? 네, 대출 총액도 커진 데다가 실제로 이제 금리 부분 때문에 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 원리금에 대한 상환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 차주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아, 대출금 이제 원금이나 이자를 못 갚다 보니까 이게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 네, 조금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후에 이게 매매 시장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네, 매매 시장에 금매 가격에 영향을 주면서 하락폭을 더 키우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이런 상황이라면 많은 분들이 이거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집값이 앞으로 더 떨어질까요? 그리고 떨어진다면 언제까지 얼마나 더 떨어질까? 네,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최근에 이제 규제를 일정 부분 완화하는 추세를 보여주고는 있으나 예. 아직까지는 그 규제 완화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놓고 보면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금과 같은 하락 추세가 바뀔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확실하게 현재 하락 추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예. 다만 하반기 들어서게 되면 일정 부분 가격이 하락폭을 이제 채우게 되면서 하반기 동안에는 좀 관망하고자 하는 수요들도 좀 생기게 될 거고요. 예. 네, 지금과 같이 규제가 추가적으로 더 완화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좀 더 지켜보자라는 매물을 일부 걷어들이는 형태들도 나타나면서 하반기에는 보합을 보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왜 상반기까지는 떨어질 것이다? 왜 그런 거예요? 우선 현재 추세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조금 더 크고요. 그다음에 통상 보면 연초, 겨울 지나고 봄에 이제 이동에 대한 수요가 생기면서 매도자들도 특히 다주택자들의 다수가 보통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이제 보유세에 대한 부담 부분을 고려해서 예. 먼저 처분하고자 하는 이슈들이 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통상 거래량이 조금 더 많아지게 되기 때문에 하락 거래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큰 것이죠. 야, 그렇군요. 이제 세금 그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시점이 또 6월 맞습니다. 1일이니까 이게 또 영향을 미칠 수 있겠군요. 자, 최근에 한 부동산 업체에서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이 주택 매매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본다. 이런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이 시장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심리인 거잖아요. 이런 심리도 매매 가격에 좀 영향을 미칩니까? 네, 당연히 영향을 좀 미치고요. 재밌는 것은 이게 상승기 때에도 마찬가지로 반대의 의미에서 10명 중에 한 6, 7명 정도가 더 상승할 거라고 본다라고 나타나게 됩니다. 예. 결국에는 이러한 심리적 요인이 상승할 때는 상승하는 쪽으로 그리고 하락할 때는 하락하는 쪽으로 그 낙폭을 더 키우는 작용을 하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가격이 떨어지는데 낙폭도 점점 커지고 있고요. 또 계속 하락 추세를 보이다 보니까 이거 너무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도 있고 이게 경제에 미칠 영향도 있다 보니까 정부도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일단 지난해 6월에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했고요. 자, 이때는 월세 세액공제율을 높이고 인상했고. 그리고 상생 임대인 양도세 면제하는 네. 그런 대책이 있었죠. 그리고 11월에는 뭐 서울이나 과천, 뭐 성남, 하남, 광명 아까 이제 설명드렸던 그 5곳을 제외하고는 부동산 규제 지역을 해제했습니다. 네. 예. 그런데도 지금 하락세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거 효과가 없었던 겁니까? 네, 실제로 현재까지 나타난 모습을 보면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보통 이 부분을 규제의 역설 혹은 완화의 역설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예. 규제의 역설이라고 하는 건 집값이 올라갈 때 규제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집값은 더 많이 올라가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요. 그랬죠. 반대로 예. 완화의 경우에도 이제 완화를 하면 할수록 규제를 풀면 풀수록 오히려 집값은 한동안 더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완화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 집값이 완화를 하더라도 다시 불안정, 그러니까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완화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는 것을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것이어서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예. 완화를 한다라고 받아들이는 측면이 좀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규제든 완화이든 이제 그 정책이 발표되고 나서 시행되고 나서도 효과를 나타낼 때까지는 시차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 시차를 혹시 계산해 볼 수도 있습니까? 뭐 시기별로 틀려서 조금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정책 효과는 6개월 이상 후부터 나타난다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일단 당장 그 규제를 완화했던 효과가 바로바로 시장에 이제 반영되는 건 아니다 보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추가로 규제를 완화하겠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앞서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서울 강남 3과 용산구를 빼고 규제 지역을 다 풀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언급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좀 효과가 있을까요? 우선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여전히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이 4개 구를 제외했다는 점에서 놓고 보면 규제 완화, 그 규제 지역 해제에도 불구하고 당장은 큰 효과를 나타내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보여지고요. 궁극적으로 이 구들을 포함한 서울 전역이 풀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예. 상대적으로 조금 더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여기를 풀면 다른 지역에도 좀 영향을 미쳐요. 같이 서울의 다른 구들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수도권을 포함한 다른 지역까지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 근데 지금 서울 강남 3과 용산 같은 경우 만약 규제를 풀면 이게 갑자기 또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저하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 부분을 역시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렇게 지금 규제 풀더라도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사실 대출 금리가 너무 올라가지고 집 사기가 어렵거든요. 예, 여전히 계속 어려운 상황인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 이게 청약 규제를 풀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기도 한데 예, 어떻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이제 그 전반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과정 중에서도 아직은 다주택 중에서 일부는 뭐 남겨놓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여전히 다시 집값이 불안정해질 수 있는 요소들을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반면에 다주택과는 상관없는 청약, 그리고 그 청약에 있어서 분양에 있어서는 지금 분양이 직전에도 그 둔촌주공과 같은 경우에 조금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좀 보였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놓고 보면 청약으로 내 집 마련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실수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예. 그거를 막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은 전면적으로 상당 부분 풀겠다. 다시 얘기하면 실수요, 청약과 같은 실수요자와 관련된 규제들은 먼저 다 해제를 하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떤 규제를 더 풀어야 될까요? 네, 기존 주택에 대한 처분 조건부하고 관련된 것들도 그렇고요. 청약할 때, 그러니까 청약을 하게 되면 그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만 1주택자들은 살 수 있다라는 조건들도 그렇고요. 분양가에 대한 보증 관련된 부분들은 종전에 이제 그 유하게 좀 바꿔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취득세하고 관련해서도 지금 2주택까지의 취득세 중과는 이미 해제를 좀 부분적으로 한 상태고요. 예. 3주택 일대의 취득세에 대해서는 여전히 절반만큼만 완화를 한 상태여서 예. 궁극적으로는 이제 다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뭐 하락 추세에서는 1주택이나 다주택이나 상관없이 집을 사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취득세의 비용은 동일하게 바꿔주는 것이 남아있는 규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 이제 청약을 하면 사실 주변의 아파트보다는 이제 상대적으로 좀 낮은 가격의 아파트를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여전히 좀 가격이 높게 느껴진다거나 네. 그리고 대출이 가능한 그 평형이 좀 가격 때문에 제한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청약을 좀 꺼리는 경우도 주저하는 경우도 있지 않은가 싶은데 이런 규제에 대해서도 좀 완화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까? 뭐 지금 추세대로라면 그 부분을 포함해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청약가 같은 경우에는 내 집 마련에 대한 요소들이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거기서 일정 부분 대출의 한도를 좀 높여준다고 하더라도 대상을 좀 넓혀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투기나 뭐 가격 불안정하고 직접적으로 연관할 요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집이 있는 분들이 그 청약을 받는 경우와 그리고 무주택자 또 청약을 받는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대출 한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완화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지 또 지켜봐야겠습니다. 영향이 어떨지도 좀 봐야겠고요. 자, 그렇다면 정부에서 지금 이제 신경 쓰고 있는 게 부동산 연착륙이잖아요. 예, 가장 좀 현실적인 조치가 있다면 어떤 것들을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뭐 지금 하고 있는 추세대로 계속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부분에 뭐 이어질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규제 지역에 대한 것들을 다소 좀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여서 강남 3구나 용산구를 계속 제외하는 형태로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규제에 대한 완화는 더 빠른 속도로 지금처럼 하락하는 추세를 좀 막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는 더 빠른 속도로 좀 더 크게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것보다 더 빨리 푸는 부분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예. 다만 이렇게 하게 되면 역시 집값이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옆에서 공급에 대한 계획들을 같이 제시를 해주면 규제를 풀면서도 가격은 적절하게 뭐 하락이나 뭐 보합을 보이면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지금 내년 상반기,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 말씀하신 거죠? 네. 올해 상반기까지 이제 집값이 계속 하락할 것으로 보이고 이후 추세는 좀 지켜봐야겠다 말씀하셨는데 네. 내 집 마련 좀 구상하고 계신 분들 언제쯤 집을 사야 되나 이거 고민 많으실 것 같아요. 이런 조언도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이 부분하고 관련해서는 저는 좀 일관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굉장히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다주택자와는 다르게 1주택자 혹은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을 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 이 시장의 타이밍,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면 뭐 떨어지는 추세에서 바닥을 찍고 올라올 때 산다든지 이런 식의 계획을 갖는 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인의 대출에 대한 상환 부담 능력 범위 내에서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하락하고 있는 추세가 오히려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더 좋은 기회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 놓고 보면 지금처럼 금매가 좀 일부 나오거나 경매에서의 경쟁이 좀 줄어드는 이런 시점에 오히려 내 집 마련에 나서 보시는 것도 저는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실수요자의 경우에 맞습니다. 예, 본인의 그 예산 상황을 또 잘 따져서 결정하셔야겠습니다. 네. 네, 새해 부동산 시장 전망 우병탁 신한은행 WM 사업부 부동산 팀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